돌이켜보면 모든 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어쩌면 사실은 좀 더 전에 시작됐는데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긴 이야기가 되겠지만 누군가 해결책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 한번 들어주었으면 한다.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반에서 운동회 뒤풀이를 하자는 이야기가 나와 유명한 체인점인 무한리필 식당에 가게 되었다. 그 가게는 역에서 조금 떨어져 있고 버스로 가야 해서 일단은 역에 집합하여 버스를 타기로 한다. 뒤풀이 자체는 아무 일 없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밤 9시쯤에 해산하게 됐다. 그리고 집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던 중 어떤 사실을 깨닫게 된다. 버스비가 없었던 것이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걸어서 돌아가기로 한다. 나 말고도 S와 M도 걸어간다고 해줘서 셋이서 같이 돌아가게 되었다. 우리들은 가면서 잡담들을 했다. 분명 누가 누구를 좋아한다든지 게임 공략법이라든지 등의 내용이었을 것이다. 우리들은 계속 떠들어대다가 어느 순간 3명 모두 동시에 서로 말을 하지 않게 된다. 미리 말해두지만 나는 연관 같은 건 없었고 더구나 괴기현상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쪽이었다. 하지만 그때 느꼈던 기척은 그런 나에게도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둘도 같은 것을 떠올리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계속 말없이 걷고 있었더니 그 이상한 분위기를 내뿜고 있는 것에 정체를 깨달았다. 벤치 위에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앉아있는 것이다. 나는 그 여자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님을 바로 알 수가 있었다. 보기에는 20대 정도였는데 눈이 있는 부분이 검은 구멍이 뚫려 있었다. 그리고 그 벤치는 아무리 기다려도 차도 오지 않는 데다 불빛도 옆에 있는 자판기에서 나오는 것밖에는 없다. 그 여자는 신발도 신지 않고 벤치 위에 쭈그리고 앉은 모습이었고 우리들 쪽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다. 우리들은 움직일 수 없게 되어버린다. 그대로 1분 정도가 지나니 그 여자가 우리를 향해 걸어온다. 그러자 S가 뛰어! 소리쳤다. 그 순간 우리들의 몸은 움직일 수 있게 되고 말도 안 되는 비명을 지르면서 달리기 시작했다. 역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달려 역에 도착해 불빛과 많은 사람들을 보고 안도했다. 그리고 역에서 모두 헤어지기로 한다. 그러나 우리 집은 역에서 가까워서 괜찮았지만 S와 M은 멀었고 게다가 집도 서로 반대 방향이라 조금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언제까지나 여기 있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5분 정도 지나서 해산하고 각자의 집으로 향했다. 그리고 내가 집에 돌아가서 목욕을 하고 나오자 5분도 안 되어 M에게서 집 전화가 걸려왔다. 받으니 M이 그 여자 있었어! 라며 전화 너머에서 소리치고 있었다. 나는 처음부터 장난이라고 생각했는데 M의 긴박한 목소리로 바로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 M은 비명을 섞어가며 지금의 상황을 설명했다. 요약하자면 그것은 M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논길 앞 자판기 앞에 그 여자가 있었다는 이야기였다. 여자 근처에는 자동차도 자전거도 없었으니 아까 있던 곳에서 걸어서 거기까지 오기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M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내게 전화를 걸었다는 이야기였다. 나는 전화기 너머에서 혼란에 빠진 M을 달래고 다음날 학교에서 대책을 마련해보자고 말한 후 전화를 끊었다.
다음날 학교에 가보니 무슨 일인지 애들 전부가 전날의 일을 알고 있는 듯 나한테 말을 걸었다. 어떻게 알고 있는 거냐고 어리둥절해 있자니 교실에서 S가 그 일을 퍼뜨리고 다니고 있었다. 그렇게 자기가 영웅이라도 된 것처럼 말하는 S를 복도로 끌고 나가 전날 밤 M과의 통화 내용을 알려주었다. 그러자 바로 M이 학교에 오면 의논하기로 하자더니 S는 다시 그 일을 모두에게 퍼뜨리러 갔다. 하지만 그날 M은 학교에 오지 않았다. 나와 S는 걱정이 되어 M네 집에 가보기로 한다. 벨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몇 번을 눌러도 그랬고 집에 누가 있는 것 같지도 않았다. 우리들은 걱정이 됐지만 다음날 오겠지 생각하고 그날은 그대로 돌아갔다. 그러나 M은 그 다음날도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그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오지 않은 채 한 달 후에 선생님에게서 전학을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 엄마가 M의 엄마와 친해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려주었다. M은 뒤풀이 다음날 아침부터 뭔가에 계속해서 겁을 집어먹더니 정신이 이상해지고 만 것 같다고 한다. 그 다음날부터 우리들에게도 괴기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된다. 나는 계속해서 가위에 눌렸다. 꿈에서 나는 내 방에 있었고 바로 방 창문에서 녹색의 빛이 들어오고 그 빛이 방을 뒤덮었을 때 잠에서 깬다. 그러자 곧바로 내 위에 누군가가 올라앉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손목을 움켜잡혀서 움직일 수 없게 되어버린다. 그 상태가 1시간 정도 계속되고 갑자기 움켜잡히는 감각이 사라진다. 나는 무서워져서 그런 날은 엄마랑 같이 잤다. 다음날 학교에서 S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S도 거의 같은 경험을 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2개월 정도 그 상태가 계속되었는데 어느 날 그 현상이 깨끗이 사라졌다. 우리들은 분명 다시 찾아올 거라고 생각해 처음엔 불안했지만 고등학교 수험 준비 기간이라 그 일도 차차 잊혀지게 된다. 그리고 우리들은 고등학생이 된다. S와는 다른 학교에 가게 되었다. 거기서 새로 사귄 친구 H와 함께 쇼핑을 하러 가게 되었다. 나는 새로운 친구와 쇼핑을 가는 게 좋아서 바로 오케이 하고 다음날 둘이서 외출했다. 그 가게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아래층으로 내려가야 했는데 그날은 좀 이상했다. 엘리베이터는 분명히 내려간다는 느낌이 났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도착하지를 않았다. 그러더니 5분 정도 지나서 문이 열렸다. 도착한 곳은 우리들이 탔던 곳이었다. H는 왜 아래층으로 안 내려가냐? 웃으면서 말했지만 자세히 보니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은 쇼핑할 기분도 나지 않아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더니 그날 밤부터 다시 가위에 눌리게 된다. 하지만 이전과 하나 다른 게 있었는데 꿈에서 보이는 내 방 구석에 그 여자가 있는 것이다. 나는 바로 S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S는 이사를 가서 전화번호가 바뀌었는지 결국 연락은 닿지 않았다. 그런 일이 한 달간 계속되더니 딱 멈췄다. 그리고 아무 일 없이 시간이 흘러가고 고3 여름 나는 H와 산에 장수풍뎅이를 잡으러 가게 된다. 우리 학교는 산에 있어서 장수풍뎅이가 어디서 잘 잡히는지 어느 시간대에 가면 좋은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밤 10시에 산기슭에서 만났다. 거기서 장수풍뎅이가 잘 잡히는 곳으로 가는 포장되지 않는 산길에서
갑자기 할아버지가 튀어나왔다. 나는 나물이라도 캐러 온 줄 알고 그대로 계속 걸어가려고 했더니 그 할아버지가 절벽같이 생긴 곳 앞에서 부들거리며 떨기 시작했다. 우리들이 놀라고 있자 할아버지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다. 절벽 아래로 떨어진 건가 싶어 나와 H는 급하게 아래를 내려다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나는 돌아가고 싶어졌지만 H가 말리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 마리 정도는 잡고 가자 라고 해서 장수풍뎅이를 잡기로 한다. 그리고 잘 잡힌다는 전망대로 가려고 했는데 어떤 이변을 깨닫는다. 전망대까지 가는 길이 없어진 것이다. 우리들은 정말로 무서워져서 최단 코스로 하산할 수 있는 신사를 통하는 길로 뛰어내려가기로 한다. 그리고 신사에 도착하자 기분 나쁜 예감이 들었다. 그 예감은 적중하게 된다. 신사의 헌금통 위에 그 여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오줌을 지르고 말았다. 그 정도로 무서웠다. 산 아래에서 나와 H는 아무도 쫓아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한숨을 돌렸다. 그러자 내 팔에 통증이 왔다. 봤더니 어디 나뭇가지에라도 긁혔는지 상당히 깊은 상처가 생겨 있었다. 달리던 때엔 너무 무서워서 고통조차 생각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날 밤 다시 가위에 눌린다. 꿈속에서 방에 있던 여자는 방 구석에서 조금씩 내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나는 어쩌면 점점 내 쪽으로 오는 그 여자가 마지막에는 나를 죽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세월은 흘러 나는 현지의 건축 관련된 직장에 취직했다. 가위는 그날 이후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지만 언제 다시 눌리게 될까 생각하면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리고 어느 날 홀로 잔업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의 발소리가 났다. 나는 무서워졌지만 천천히 돌아보았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기분 탓으로 돌리고 다시 일을 시작했는데 30분 정도 후에 또 소리가 났다. 아무래도 기분 탓은 아니라고 생각되어 돌아보니 역시나 아무도 없었다. 안도하며 창문으로 눈을 향하자 그 여자가 있었다. 나는 놀랐다. 여기는 3층이라 창밖에서 얼굴을 내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그 여자는 그날과 변함없이 뻥 뚫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앞으로 3년 이라며 지옥 바닥에서 기어 올라오는 것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바로 잔업을 때려치우고 집으로 돌아가 다음날 사표를 내고 지금은 정신과 상담을 받아가며 집에서 지내고 있다. 나는 그 여자가 말했던 날이 오면 죽음을 당할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들이 본다면 뇌졸중 아니면 자살로 처리될 죽음을 맞게 되겠지만 이것만은 말해두고 싶다. 나는 사실은 그 여자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란 것을. 그리고 내년 그 여자가 말한 3년이 되는 해이다. 나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